미국 애리조나 한 싱글맘의 평범한 저녁. 그녀의 딸의 SNS에 올라온 한 장의 몰카 사진. 그리고 곧 보자는 섬뜩한 메시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밀러입니다. 애리조나 외곽에 살고 있는 43 싱글맘이죠.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 후로는 딸 조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조이는 올해 12살 중학교에 갓 입학했죠.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 둘만의 조용한 일상이 저에겐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먼저 조이의 도시락을 준비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치즈 샌드위치와 사과를 담습니다. 조이가 준비하는 동안 저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죠. 병원 유니폼은 항상 깔끔하게 다림질해 둡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니까요. 우리 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어 출퇴근이 편해요. 20분 정도면 도착하죠.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방사선과는 지하 1층, 형광등 불빛 아래 항상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감돌아요. 제 업무는 주로 CT, MRI 같은 장비로 환자들을 검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게 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눈으로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끼죠. 한 번의 실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2년 전 우리 병원에 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CT 스캐너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병원 예산 삭감으로 급하게 구매한 모델이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이런 급하게 도입된 외국 기술. 속으로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편했죠. 수년간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기존 장비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팬데믹으로 병원은 늘 비상 상태였습니다. 의료 장비와 물자가 부족했고 모든 직원이 과로에 시달렸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 들여온 장비마저 문제를 일으키니 스트레스가 더 커졌어요. 미국 내 병원도 제대로 된 장비가 부족한데 동료들과 자주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인 의료 위기 상황이 보도되었죠. 우리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더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식을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에 대한 미묘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이 가장 바쁜 월요일 오후였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죠. 뇌출혈 의심 환자 즉시 CT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서둘러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산 CT 스캐너가 갑자기 오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황한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낯선 오류 코드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술팀에 전화했지만 바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환자는 이미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장비로 옮겨 검사했지만 그 지연된 시간이 환자에게 치명적이었죠. 뇌출혈 환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환자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살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장비 때문에 검사가 지연되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한국제였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이런 제 감정이 편견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반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변해버린 거죠. 밤에 혼자 남아 장비실을 정리할 때면 그 차가운 기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미국산이었다면 달랐을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불합리한 편견을 만들어내곤 하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조이의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대답 없이 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열렸죠.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조이의 인스타그램에 낯선 계정이 올린 사진, 곧 보자 예쁘나라는 댓글. 학교 앞에서 몰래 찍힌 조이의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이란 말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현관 앞에 카드 없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CCTV가 없어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죠. 즉시 보안회사에 연락해 CCTV 3대를 설치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또다시 꽃다발이 있었어요. CCTV에는 모자 쓴 사람의 흐릿한 모습만 보였죠. 경찰도 신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꽃다발을 놓는 건 범죄가 아니라서. 일주일째 조이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아이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죠. 밤엔 악몽에 시달리고 낮엔 커튼을 꼭 닫아두었어요.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도 매시간 CCTV를 확인했어요. 한 번은 알림음에 손이 떨려 장비 조작을 못할 뻔했죠. 이후 실수가 늘었고 동료들도 걱정했습니다. CT 검사실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매일 수백 명의 환자를 지키면서도 정작 내 아이 하나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엄마가 반드시 널 지킬게. 잠든 조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다짐했어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됐어요. 학교에 전화하면 교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 밖 일이라 핑계만 대죠. 경찰서의 3번째 방문에도 돌아오는 건 물리적 위협 없어서 어렵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조심하라니. 우리가 조심 안 했나? 가슴에 맺힌 분노를 삼켰어요. 그날 저녁 담임 선생님은 조이가 수업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전화했죠.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제 딸이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위협하는데 어떻게 보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웃집 새라도 미안해요. 스토커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리사에게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라며 조이를 거절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죠. 밤마다 조이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새벽엔 CCTV만 확인했어요. 오늘은 강해질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점점 헛된 말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조이의 체육복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항상 지켜보고 있어. 세탁기 앞에 주저앉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 모습을 보고 엄마 울었어? 라고 물었죠. 참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습니다. 밤에 거울 앞에서 변해버린 제 모습을 봤어요. 넌 뭘 하고 있는 거야? 딸이 공포에 떠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싱글맘으로서의 한계가 이렇게 날카롭게 다가온 적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야 했어요. 3주차 마지막 수단으로 보호견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온라인 신청서에 경비용계를 요청했습니다. 4일 후 보호견이 배정되었습니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조이에게 알리자 아이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진짜? 개를 키워도 돼? 몇 주 만에 처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훈련사가 왔어요. 기대와 달리 크고 위압적인 개가 아닌 중형 크기의 하얀 개였습니다.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견종이죠. 훈련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한국이라니. 충성심이 강하고 영역 보호 본능이 뛰어납니다. 훈련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저녁 식사 때 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죠. 얘 무생물 같아. 로봇개 아냐? 조이의 말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개가 뭘 지켜준다는 거야.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다른 개로 교체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얀 개는 너무 조용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새벽 2시,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에 깼습니다. 거실에서 진이 창문을 향해 서 있었어요. 하얀 털이 곤두서고 이를 드러냈죠. 처음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니 모자 쓴 남성이 정원에 서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진의 소리를 들었나 봐요. 졸린 조이가 나왔을 때 진이가 밖을 지키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를 재우며 깨달았습니다. 진이 위험을 감지한 시간과 CCTV에 남자가 나타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하얀 개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진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실망감과 달리 이 하얀 개는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규칙적인 행동 패턴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 조이가 등교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면 진은 현관문 앞에 앉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향해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행동은 분명 의미가 있었죠. 진이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아 조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이제 진과 친해져서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이의 등교 거부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진이 함께 있어 안심이 되는 듯 했죠. 호기심에 그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날 드디어 뭔가 발견했어요. 진이 경계 태세를 갖추기 약 2분 전 집 건너편 가로등 아래로 모자를 쓴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너무 짧게 지나가서 놓칠 뻔했죠. 네 번째 날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남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진이 현관문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진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존재를 미리 감지하고 있었죠. 이 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병원 동료 마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우리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마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개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들었어. 특히 진돗개는 본능이 예리하대. 마사의 말이 의외로 위안이 됐어요. 한국에서 온 개. 이전에 제 편견이 점점 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야근 근무가 있었어요. 베이비시터 대신 옆집 할머니가 잠시 들러주시기로 했습니다. 조이는 진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잠시 휴식 시간에 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스크린 속 조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 다 먹었어. 진이랑 같이 있어서 괜찮아. 카메라를 돌려 방 한쪽에 앉아 있는 진을 보여줬어요. 하얀 개는 창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20분쯤 지났을 때 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진이 창문만 계속 보고 있어요. 가끔 으르렁거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CCTV 앱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를 바꿔보니 뒷마당 쪽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누군가 우리 집 뒤편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제 집 주변에 있습니다. 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동료 마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계속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5분이 지나서야 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이. 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뭐? 진이 어떻게 됐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이가 창문으로 뛰어나갔어. 지금 누군가를 잡고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어요. 뒷마당으로 달려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이 한 남자의 팔을 입에 물고 고정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옆에는 떨어진 칼이 보였습니다. 진. 조이는? 소리쳤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집 안에 있어요. 이게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침입자를 이미 제압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조이가 현관문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이가 있어서 괜찮았어.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진이가 갑자기 뛰어나갔어. 경찰이 침입자를 체포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이한 개네요. 짖지도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만 했어요. 보통 개는 공격하거나 짖기 마련인데 한국 진돗개예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견으로 최근에 데려왔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판단력이 있는 것 같네요. 물지 않고 그저 저지만 했으니까요. 진을 불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얀 털이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이 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병원에서 듣던 한국산 장비에 대한 평가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신했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 온 개는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정교했습니다. 그날 밤 침입자가 체포되고 조이가 잠든 후 진은 조용히 제 발치에 누웠어요. 하얀 개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편견을 가졌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침입 사건 이틀 후 이웃집 세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신문 봤어? 그 지역 신문 일면에는 침입자를 조용히 막은 영웅견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색 진돗개는 짖지 않고 침입자를 제압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는 기사를 읽으며 한국이란 단어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내게 이야기가 온 병원에 퍼졌어. 원장님까지 관심을 보이셨죠. 우리 병원에도 보안 강화가 필요한데 그런 훈련된 개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지역 SNS에도 진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영웅견이. 한국 개들이 이렇게 특별한지 몰랐네요. 우리 집에도 이런 개가 필요해요. 다음 날 보호견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증했어요. 특히 자폐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관심이 많아요. 큰 소리로 짖지 않는 조용한 개를 찾거든요. 주말에 공원에 나가자 이웃들이 다가왔어요. 신문에 나온 그 개인가요? 한 할머니는 손자도 자폐가 있어서 조용한 개가 필요한데 하며 정보를 물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산이란 말에 부정적 감정을 가졌는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진을 소개하고 있다니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웠어요. 다음 주 원장님이 지역 의료 컨퍼런스에서 경험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컨퍼런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한국 그 자체 같아요. 조용하지만 강인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충성심이 깊죠. 진은 우리 가족을 구했을 뿐 아니라 제 안의 무의식적 편견까지 없애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진이 우리 가족에게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마치 제 내면의 차가운 편견을 녹이기 위해 이 하얀 개가 보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이 우리와 함께한 지 2달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조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고 저는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느 날 조이가 숙제를 하다 발견했어요. 엄마, 한국 진돗개 보존단체가 있대요. 호기심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김 씨라는 분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가 왔어요. 차분한 60대 남성이었죠. 진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순수한 혈통이군요. 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왜 위험한 순간에도 짖지 않았을까요? 물었더니 김 씨가 차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필요할 때만 소리를 냅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요. 진은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진돗개의 방식이죠. 한국적인 방식입니다. 한국적인 방식이란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은 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돗개는 그 철학을 체현하죠. 위협을 감지하면 지켜보고 평가하고 꼭 필요할 때만 행동합니다. 김 씨가 떠난 후 진을 바라봤어요. 단순한 보호견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존재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조이가 말했어요. 진이는 지저대지 않아도 강한 거야.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맞아. 진은 싸우지 않고 지키는 법을 알아.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제 편협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조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가보고 싶어요. 진이의 고향이잖아. 그래, 언젠가 꼭 가보자. 미소 지었어요. 출근길 생각했습니다. 한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알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한국산 CT 스캐너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속삭였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진이 우리와 함께한 지 100일 즈음 조이의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여다보니 아이가 종이에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물었더니 조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글 연습해요. 이게 진이에요. 진이 이름을 한국어로 썼어요. 종이엔 반복해서 쓴 낯선 글자들이 가득했죠.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요. 한국어 배우는 채널 찾았어요. 진이 때문에 한국어 선택했어.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 방에 틀어박혔던 아이가 이제는 새 언어에 관심을 보이다니. 엄마, 진이 100일 잔치 해주면 어때요? 한국에서는 아기 100일 됐을 때 축하해준대요. 그렇게 우리는 진의 100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조이는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죠. 주말 뒷마당에 소박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조이가 만든 플래카드에는 한글로 우리는 이제 진의 가족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김 씨는 한국 전통 방식의 진돗개용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보호견에게 주는 전통 장신구예요. 행운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파티 중 김 씨가 저를 불렀어요. 미국의 진돗개 훈련소를 설립하려 합니다. 특히 치료견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죠. 저는 그 프로젝트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용한 충성이 더 많은 가정에 닿기를 바라요. 파티가 끝나고 보름달이 떴어요. 조이와 진이 나란히 누워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진이는 한국에서 온 개지만 이제 미국개 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개예요? 진은 그냥 진이야. 어디서 왔는지보다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의 뿌리는 항상 진의 일부일 거야.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하며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을 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가 내 아이, 내 삶, 내 세계를 바꿨어요. 병원에서 한국산 CT 스캐너 앞에 섰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이에게 배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넓은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한 마리 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보호 본능, 기술보다 앞선 감정,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진심.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타국이 아닌 믿음과 존중, 연결의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편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감사로 바뀌었죠. 그렇게 그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